네, 환율 급상승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원님, 원달러 환율의 최근 추이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소폭 좀 하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우선 오늘은 1,335원 정도로 좀 내려왔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1,342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350원대까지는 레벨을 빠르게 높이는 건 아니냐. 저희가 흔히 1,350원이다라고 하면은 심리적 저항선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1,350원이 깨지고 나서 1,4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며칠 안 돼서 일주일 내에 거의 50원 가까이 올랐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50원, 1,400원 이런 어떤 심리적 저항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40원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7월 초까지만 해도 1,260원 선에서 저희가 환율을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1,220원, 30원, 40원 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7월에서 지금 8월 22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상당히 원화가 약세 압력을 보이고 달러가 강세 압력을 보이는 원인은 저는 총 3가지 정도로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원인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흔히 달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땐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국 모두가 사실 대부분 달러에 비해서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당연히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든 위안화든 대부분의 주요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달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외환 사태처럼 우리나라 한정에 있어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달러에 대한 실수요 매수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뭘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밤사이 NDF 환율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차액 결제 시스템이 NDF 환율인데 이 NDF 환율 과 스팟은 현물가, 지금 현재 우리 환율 가격인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는 조정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NDF는 차액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점과 끝점 이 사이의 차액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지 지금 내가 베팅한 이 환율을 전부 다 실수요에서 인수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달러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환율 수준은 사실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면 수출업체라든지 수입업체라든지 달러에 실물이 필요한 기관들 입장에서 이러한 수요가 발생하면 스팟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DF와 스팟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얘기하면 달러 실수요 매수가 국내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좀 옅은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략 한 2원, 현재 상태에는 한 2원 정도까지도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 내에서도 지금 달러에 대한 실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에 대한 달러 수요가 원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원화 매도 그리고 동시에 달러 매수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원화의 양은 많고 공급되어지는 달러의 양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다. 이렇게 수급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1차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달러의 현물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실수요 매수가 올라가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네, 우선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미국으로 저희가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연준을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 비슷합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는 거의 3.42%를 뚫어내면서 지금 2007년 이래로 거의 최초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라는 이제 모양새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미 국채 금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연준은 리펀딩 계획을 이미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는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을 국채를 발행해서 가져오겠다라고 네. 이미 공표를 했거든요. 그럼 국채가 발행이 되니까 국채에 대한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이라는 거는 가격과 금리는 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리펀딩 계획으로 인해서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매 판매 지표가 아직까지 견고하게 나오고 미국의 노동 수요도 여전히 견고하고 이런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요소도 지금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네. 최근 8월부터 사실 급등한 원인은 리펀딩 계획에 따른 미 국채금리의 공급 과열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땐 예를 들어 미 국채 금리는 현재 수준으로는 거의 4%에서 5%대로 오가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 국채는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사실 미 국채 금리의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안전한 자산이 5%의 금리를 준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미 국채 가격의 변화 없이 내가 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했을 땐 네. 안정적으로 5%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메리트를 느낄 만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기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생명보험사라든지 듀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충분히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본인들 국가에서 미 국채를 좀 더 담고자라고 한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달러 자산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로 좀 귀결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직관적으로 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돈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미 국채는 금리, 시중금리고 그러면 미국이 사용하는 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금리가 곧 달러의 가격이다라고 봤을 땐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올라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여러 기관들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는 달러 원이잖아요. 네. 이제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냐를 표현하고 있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네,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남은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최근에 컨트리 가든이라고도 부르고 벽계원이라고도 부르는 중국 부동산 이슈 5위 정도 하는 이제 부동산 업체가 미국 이제 이자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자 지급 이슈에 대한 이연 가능성이 조금씩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되살아나야 중국 전체의 경기가 되살아난다라는 시장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얘네들은 인프라 투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지방 정부들도 토지에 대한 매매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상승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던 국가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의 전체적 경기는 사실 되살아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네. 최근 이러한 부동산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사실 계속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기 성장 모멘텀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GDP에 대한 예상치도 낮아지고 있고 JP모건이라든지 CT 같은 데서도 올해 중국의 예상 성장률을 기존에는 6%, 그래서 5%, 4%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 성장에 대한 불안이 좀 유입이 됐을 땐 그러면 위안화에 대한 자산은 사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굳이 증시뿐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국채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게 이제 PF로 돌아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런데 자금을 투여하기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두려울 지금 수밖에 그쵸. 없어요. 부담스럽죠. 네, 예. 성장률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험한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미국채에 투자하면 5%를 주는데 그럼 난 여기 투자할래에 대한 니즈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안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위안화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위안화 가치의 약세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달러 위안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적으로 보면은 크게 상승하는 거고요. 위안화 가치로 봤을 땐 크게 약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안화 약세인데 이게 원화랑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위안화는 원화와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첫 번째로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아무래도 중국에 많이 의존적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기존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뭘 발현시키냐면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잖아. 중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좋겠네라는 외국인들의 투자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의 경제가 좋아서 위안화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도 같이 오르겠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위안화에 대한 어떤 상승을 우리가 네.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근데 위안화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개방도가 좀 줄어든 국가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가 베이스가 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개방 경제 체제의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 포지션을 잡고 싶어도 개방 정도가 덜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물량만큼 나는 분명히 해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방향성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분량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원화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방향성이 동시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위안화에 대한 강세 베팅은 원화의 강세 베팅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위안화 약세 베팅은 또한 원화의 약세 베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8월부터 중국 이제 컨트리 가든과 같은 부동산 이슈가 점차 가열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니까 위안화가 약해졌고 네. 위안화 약세 베팅에 덩달아서 위안화도 좀 약세 흐름을 같이 연동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에 더해서 아까 8월 달부터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인덱스가 가열되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 40원대로 순식간에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 주신 이유들이 이제 달러 강세를 만드는 요인이었다면 아무래도 중국 이슈는 원화 약세를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작용을 하면서 확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 또 시장에서 중국 관련 이슈들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반영들도 있는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뭐 오늘처럼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변동성이 줄어든 이유라고 봤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일본이랑 중국을 좀 같이 봐야 돼요. 네. 어제 밤사이에 위안화 환율의 모습을 좀 보자면 7.3 정도에서 7.2 수준으로 확 내려왔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인민은행에 달러 매도 개입이 들어왔다라고 네. 지금 시장은 보고 있어요. 인민은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개입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엔화도 사실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강세를 보였거든요. 다시 한번 146엔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왜 강세를 보였냐라고 했을 때 BOJ 입장에서 너희들의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건 실개입할 수 있어라는 경계심이 유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국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당국들이 외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 우리가 달러 매도를 통해서 환율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유입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1340원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당국은 이거를 분명하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상단을 어디로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계심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이걸 저희는 당국 경계심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가동될 경우에 상단이 제한될 수 있고 상단이 제한된다면 내가 제 아무리 롱플레이를 이제 겸해서 네. 1345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했어도 네. 당국이 이걸 제한한다면 사실 내 베팅 포지션은 오히려 반대로 청산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당국 경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 롱에 대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과열된 롱 심리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외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경제적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환율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제부터는 사실 당국이 그리고 금융 안정성 면에서 네. 이 속도를 윤허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340원, 1350원은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의 이런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당국 경계심이라는 부분 차원에서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이렇게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 환율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